일본 이제 국군이 다 있구만. 그나저나 대우조선해양합병 무산됐다 뭐다 하더니 그냥 혼자 있어도 굉장한 기업이잖아. 군사력이 더더더 끝도 없이 벌어져. 어느 날인가에 방사능국에 치욕의 36년을 복수했으면 좋겠다. 내게는 폭탄 미사일 몇 개 맞아도 가라앉지 않는 배 아이디어가 있다. 필요하면 연락해라.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한국의 군함 수출을 부러워하던 일본이 최근 벌어진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은 한국 조선을 넘어 일본이 부상할 수 있을까? 라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해군이 항목 타격 달시 SG-21을 편성해 일본 근해에서 훈련했을 때 한국과 관련해 충격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동에서 나타난 놀라운 일 때문에 뒤집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영국 해군은 권 엘리자베스 핵항모를 기함으로 7개월에 걸친 항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49,000 해리에 달하는 항해를 통해 인도 태평양 권역을 왕복했으며 총 44개국을 경유해 세계 각국과 연합훈련을 벌였던 것입니다. 영국은 5월 출항 이전에 대서양에서 나토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고 이어 인도양으로 이동해 호주, 뉴질랜드 등과도 훈련했습니다. 그 후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호흡을 맞췄고 일본에서는 해상자위대와 훈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주목한 것은 영국 항모전단 안에 한국에서 건조된 함정이 참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만든 배는 항공모함 등의 급유를 할 수 있는 타이들 스프링 호로 총 4척을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해 영국으로 인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2012년 노후화된 군수지원함을 대체하기 위해 자국 조선소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생산 능력을 검증해 왔습니다. 그때 주목했던 것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었고 총 4척을 8억 달러에 주문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 해군은 자국 조선소가 아닌 해외에 사상 처음으로 군함을 발주한 것이라 일본으로부터 시샘 어린 보도가 나왔었고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막내 아들이자 왕위 계승서열 8위인 에드워드 왕자는 2014년 옥포조선소를 방문해 건조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바다의 공중급유기로 불리는 이 함정은 15노트의 속도로 운항하면서 항공모함을 포함해 2척의 함정에 유유와 청수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3만 톤급 이상으로 단단한 형태뿐 아니라 충분한 군수품을 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엔진과 프로펠러가 손상돼도 6노트의 속도로 항구로 귀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화학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극지방을 비롯해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과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던 영국이 현재는 한국 급유함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한국 조선업의 놀라운 성장을 나타냈던 사건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훈련을 진행한 영국 스티브 제독은 트위터에 사장의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군수지원한 모습이 잡혀있어 그들이 얼마나 이 함선을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2012년 영국은 한국의 건조를 보며 감탄했고 다음 해에 놀라운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노르웨이에 한국의 군수지원함을 구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천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군함으로 2019년 인도가 진행됐습니다. 노르웨이를 방문한 윤석열 회장 또한 내부를 둘러보며 자랑스러워했죠. 한국전쟁 당시 노르웨이는 어려움에 부닥친 대한민국의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수지원함을 한국이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6위 해운 강국 노르웨이는 선박의 반 이상을 한국에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 조선해양 분야 협력 등 18건의 MOU를 추가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선박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80년대 초기함 건조를 시작으로 한국형 구축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또한 대우조선해양과 비슷한 사례로 주변국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2020년 6월 뉴질랜드에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아오페아로아 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2016년 수주했던 선박입니다. 한국은 1988년에도 뉴질랜드에 군수지원함을 수출한 바 있는데 퇴역을 앞두고 또 한국에 주문을 해와 그 품질이 검증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필름터널 주한 뉴질랜드 대사는 크기만큼 다재다능한 함선으로 남극작전, 재난구호 등 많은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또한 한국전쟁 당시 6천여 명을 파병했고 전쟁터에서 43명이 전사했던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신뢰로 쌓여있는 나라에서 특히 주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1971년 일본 상선을 인수해 개조한 청평함과 1982년 미국으로부터 영구 임대 형식으로 인수한 보급함을 군수지원함으로 활용했을 정도로 열악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한 이들 군수지원함을 대체하기 위해 1988년 현대중공업이 천지함을 건조하며 기술력은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차세대 지원함인 수양함도 현대중공업이 2016년 진수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은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차세대 호위함인 인천함 등 80여 척의 전투함 등을 건조하며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이나 필리핀 등의 전투함을 수출하는 성과로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부러웠던 일본은 자국 군함을 팔기 위해 지속적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달려가 무기 구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총 4척의 호위함 판매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는 3천억엔 규모로 계약이 되면 최대 성과라며 한참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베트남으로 건너가 군함을 사달라고 조르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들 나라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방위 장비 이전에 관한 3원칙을 수립한 이후 꾸준히 수출을 시도해 왔습니다. 한국이 영국과 노르웨이에 2012년과 13년 잇따라 군수지원함 수출에 성공하자 다음 해에 급하게 무기 수출이 가능하게 서둘렀던 상황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 무기 수출을 하지 않고 평화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만 무기 수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목적 이외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 적정 관리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수출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아베 내각은 평화공헌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산권이나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 등에도 수출할 수 있어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일본이 무기 수출을 위해 협의를 완료한 국가는 11개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인도, 프랑스, 독일 등과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실적이 0에 가까워 보이자 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호주에 소로급 신형 잠수함 수출을 추진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UAE에 나가사키 중공업에 C 수송기를 팔려고 했으나 UAE 측으로부터 이대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아 망신당했죠. C 수송기가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에서는 이착륙 능력이 불충분했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일본은 PL 초계기도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등 잦은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존심을 세운 것은 2020년 필리핀에 방공 레이더를 수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태국에 수출하려던 초계기와 방공 레이더 수출은 실패한 상태입니다. 인도에도 구조 비행정을 팔려고 시도했지만 5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당 1천억 원이 넘는 가격에 현재 생산과 기술 이전에 대한 절충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실패한 나라들의 특징은 대다수가 한국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수출을 상정하고 방위 장비를 개발하지 않았다라며 강점으로 보이던 기술력은 어느새 갈라파고스화하고 있다라는 비통한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갈라파고스화는 환경에 맞춰 진화하지 못한 채 고립된 섬에 갇혔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대학 교수는 방위 장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일본 제조업의 실패와 유사하다라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상대국 수요에 합치되는 것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17일 한국이 UAE에 4조 원대의 천궁이를 수출한 날, 일본은 경제 안보에서 방위산업 논의가 부족하다라며 자주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5년간 무기 수출이 2배로 올라 세계 9위를 기록한 상태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6위이던 영국도 뛰어넘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방산 수출은 70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상액 50억 달러를 뛰어넘어 버린 상태입니다. 한국 방위산업 수출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일본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본 일본인은 확실히 한국은 몇 년 전을 기점으로 톱10에 들었는데 일본은 30위 바퀴라며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올해 첫 100억 달러 무기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세네갈 등과는 FE50 협상을, 이집트와 유럽에서는 자주포와 전차를, 호주에서는 레드백 수출을 놓고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 철저한 사후 서비스 AS가 강점으로 꼽혀 수주 가능성이 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영업이익은 2017년 800억 원대에서 작년 3,700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내년에는 4,10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기 관련주 LIG 넥스원의 주가 또한 2년 만에 2배로 뛰어올라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가격 대비 성능도 최악이고 데이터를 속여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무기 수출. 과연 갈라파고스 일본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